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Chung Se-mi. The paradigm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with the star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factories are on the rise, and what is known as FA, factory automation, has become the basis for smart factories. So in today's Korea 4.0, we are visiting an SME that has pioneering skills and technologies and has become the foremost leader in Korea's FA industry. The smart factory industry is growing by the day. Smart factories combine big data like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w, smart factories have become a keywor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seeing a rapid growth these days. A factory must become automated for it to implement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advancement of sensors and control components are the core parts in automating the factory. They are mandatory elements to becoming a smart factory. Atonix is a leading provider of automation solutions, and this company is the oldest company in Korea that manufactures sensors, controllers, motion devices, connection equipment, and more. This company also develops and manufactures automation products which are marketed worldwide. Atonix succeeded in self-reliance in automation products, and it became the #1 company in the Korean FA industry. Let us now learn more about this company and see the future of the Korean FA industry.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토닉스는 한국의 FA,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네. 제가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오토닉스는 공장 자동화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필드 디바이스인 센서, 컨트롤러, 그리고 모션 디바이스를 직접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공장 자동화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겠다 어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토닉스를 창립하신 선 대장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장 자동화 기업으로서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브랜드명을 만드셨고요. 기계 기술이라든지 전자기술 등을 이제 보유하신 엔지니어셨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어떤 자동화 붐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예상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라든지 일본 제품들이 공장 자동화 제품을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 향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오토닉스라는 브랜드를 만드시고 창업을 하셨고요.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아이템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생각하셨던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쟁사들이 없으면 더 좋고요. 최소한 적어야 되고 네. 기업 규모를 너무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면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진입할 거니까 너무 규모가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성장에 이제 한계성이 있으니까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이제 아이템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히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가지고 아마 선택을 하셔서 지금의 이제 오토닉스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력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처음 이제 출발점이 되었던 아이템은 이제 컨트롤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 센서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디바이스, 레이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장 자동화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이제 필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닉스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무려 6,000개가 넘는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셨는지. 보통 기업들 방문하면 주력 제품들은 몇 개로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해져 네네.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산업 환경 자체가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런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추운 환경에서도 제품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운 나라에서는 그런 더운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로 하고요. 또 습도가 높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습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의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고객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가질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고객 현장에 더 맞춤형으로 돼 있는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고객들이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생산해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는 네. 제품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클라이언트들의 니즈에 꼭 맞는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네.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다라면 현재 그 네. 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좀 주력하는 제품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출시를 한 어떤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비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들이 어떤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검출해서 불량인지 아닌지 양품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센서 제품이고요. 변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어떤 특정한 변화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두께, 뭐 평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품과 불량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센서이고요. 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선이나 점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검출해서 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물체들을 검출을 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돼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 센서들이 있고, 네. 센서라는 것이 이제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신호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토닉스만이 갖고 있는 이 핵심 센서의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센서라는 것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제 기기이기 때문에 신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 기술이 일단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광학 기술을 이용한 센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학 기술이 굉장히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산업 현장에 쓰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은 이제 노이즈에 취약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제품이 오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이즈 저감 기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이 오토닉스가 국산화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네. 상당히 많은 해외 제품들을 우리가 써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렇게 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었던 오토닉스만의 어떤 강점,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진 어떤 경쟁사들의 제품을 수입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비록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좀 꿋꿋이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다양한 그런 옵션 제품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제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는 그런 납기라든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토닉스라는 어떤 국산 브랜드가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이 오토닉스만의 경쟁력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오토닉스가 이제 생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제품들을 그럼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이곳이 오토닉스의 핵심 주력 제품들이 모두 연구 개발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 6천여 개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제품군들이 개발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센서 제품 외에도 제어기기 제품들, 여러 가지 모션 제품이라든가 추가로 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까지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 인력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서 제품을 예로 들면 하드웨어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기구. 저희가 대부분 센서들이 이제 광학을 기본으로 하는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광학 쪽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요한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현재 배치되어 가 있고 그런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되는 주력 대표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해 놨습니다. 이쪽 가시죠. 예. 네. 그룹장님 여기 뭔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이 가장 큰 구조물 이거는 뭔가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다양한 센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시는 이제 센서가 쪽이 다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센서인데 레이저 스캐너 LSE입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한 센서입니다. 검출 안에 영역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렇게 막 네,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여요. 레이저 스캐너가 이 몸 전체를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게 제 손도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그룹장님의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검출 공간 안에 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검출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 예. 파란색으로 검출등이 켜진 상태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오토닉스의 이 레이저 스캐너가 특별히 다른 기업들의 제품보다 훨씬 더 검출력이 좋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타겟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스크린 도어하고 그다음에 열차 사이에 승강장 폭이 있는데요. 기존의 외선의 장비 레이저 스캐너는 검출 공간이 이제 넓을 경우에는 측정하지 못하는 저 공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레이저 스캐너는 검출 공간을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까지 이렇게 네 개의 검출 공간을 제공해서 외산 장비 대비해서는 검출 능력에서는 좀 상당히 우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그 지하철 역사가 지상에 이제 설치될 경우에는 비가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눈이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강한 태양광이 레이저 스캐너 쪽으로 입사될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검출을 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개발할 때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학 구조, 그다음에 광학 필터, 검출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오검출을 막을 수 있는 해피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가지고 외선 장비 대비해서 우수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제품이 개발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저기 코레인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저희 제품이 상대적으로 그러한 검출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전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업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오토닉스는 빼놓지 않고 이 부분까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품질이 높은 레이저 스캐너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레이저 스캐너 외에 또 다양한 제품들 저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또 소개해 주세요. 예, 추가로 소개해 드릴 건 이제 비전 센서입니다. 예. 비전 센서요. 비전 센서에 5가지 검출 조건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네, 각 그렇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검출 조건들을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 놓고요. 네. 제가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으면서 설정해 놓은 5가지 검사 조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애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상태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서 UL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UL에 있는 것은 합격이고 UL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불합격입니다. 없을 때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없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포스트잇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 하나 붙여놨을 때 실제로 이거를 감지를 하는지 좀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한번. 제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요 부분 네, 네. 하나를 제가 가려볼게요. 이렇게. 네. 네. 자, 스타트. 보시면- 화면에
화면에 네. 화면에 제가 붙인 포스트잇도 저렇게 네. 나오네요. 포스트잇이 나오면서 이제 네. 색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러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이라고 또 뜨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전 센서는 이제 제품의 형태나 색깔 등을 판별하는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산업용 카메라들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런 산업용 카메라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은 뭐냐면 영상 취득이었습니다. 취득된 영상을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산업용 카메라는 영상을 취득한 것을 통신을 통해서 PC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PC에서 받아온 영상을 분석하고 처리해서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비전 센서는 카메라 자체 내에서 PC가 없는 상황에서도 영상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검사 조건에 대해서 설정한 대로 동작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핑 센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데가 그 LCD 판넬 제조 공정이나 OLED 뭐 판넬 이런 제조 공정에 사용되고요. 그러한 LCD 판넬이라 보면 글라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TV를 만드는 그 LCD 글라스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로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글라스들이 이게 적층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장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이제 카세트라고 그럽니다. LCD 판넬 제조 공정에서는 이 카세트를 움직여서 각 공정마다 카세트 갖다 놓고 각각에 들어있는 이 글라스들이 로봇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글라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세트 내에 각각의 글라스들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검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로봇팔에 의해서 글라스가 파손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검출 능력이 좀 강한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검출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적외선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쪽에서 적외선 LED가 빛을 슬레이브 쪽으로 이렇게 발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글래스가 없으면 그대로 빛이 여기에 도달되겠죠. 여기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 쪽에서도 마스터로 또 빛을 LED 빛을 쏘게 됩니다. 서로 감지를 서로 하게. 그렇죠. 서로 확실하게 없다를 확실해서 진짜 글라스가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세대 방식이고요. 2세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검출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2개의 센서가 적용된 반면에 이건 1개의 센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1개의 센서에 그 LED의 투광부랑 그럼 LED를 다시 받는 수광부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의 이 엣지면을 LED가 맞고 되돌아오는 것을 인식해서 글라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LED가 바로 이 센서에서 받고 들어가고 이걸로 이제 판별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검출 상태가 PC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true, true, true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검출이 안 된 거는 false라고 네, 정말 나와 맞습니다. 있네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룹장님 바로 true라고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통신까지 해서 그 상위 제어기한테 정보를 제공하게 돼서 그 로봇팔들이 제대로 그걸 끄집어내고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센서가 매핑 센서입니다. 신기하네요. Atonics is able to possess new technology and various products because of its R&D. About 20% of the company's manpower work in the R&D section. 12% of the company's annual sales are invest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at the employees can concentrate on coming up with new technology. Atonics is showing off its unrivaled technology in Korea and overseas. We're sure this company's R&D will be an impetus for Atonics to grow more in the future.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이 바로 중앙센서 연구소잖아요. 제가 네. 듣기로는 국내 업계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라고 들었는데 또 최근에 이 중앙센서 연구소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연구소에도 또 선정이 됐다라고 네네. 들었어요. 우수기업 연구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이 그런 어떤 연구개발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소를 대상으로 이제 기업의 우수 연구소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건데 R&D에 대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좀 더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대학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런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던 그런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연결고리까지도 함께 네네, 하고 계신다라고 맞습니다. 이해가 네. 되는데 오토닉스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 해외 시장에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네네. 얻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네. 모습을 보이기도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비결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외 진출이 좀 빨랐었다고 보고요. 물론 국내의 어떤 산업 자동화 시장도 크긴 하지만 훨씬 더 큰 어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진출을 해서 국내 기술들을 한번 뽐내보자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그런 경쟁 기업들보다는 저희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전시회를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저희 제품들을 소개하고 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함으로 인해서 해외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토닉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정말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개척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네네. 지금 느껴지는데 유럽의 경우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네네. 있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특히 유럽에는 저희 관련된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경쟁 강도가 좀 약한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시장 진출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는 좀 어떤 정기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산업 환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으로서 아시아 시장에 맞는 또 제품들을 좀 먼저 연구 개발하고 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저희가 지금 생각해오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머지않아 유럽 시장에도 오토닉스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0년 계속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 현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네.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 자동화 산업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나름의 네네. 전략이 있으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효용 가치가 현재보다는 좀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어떤 산업 자동화에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네.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해서 고객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추출하고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토탈 솔루션으로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네.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국산화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0여 년간 이제 국내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리더로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이제 앞으로 정부나 또 기업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과는 틀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다 연결되고 융합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기술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규제들이 좀 완화되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투자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그 R&D 중심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는 오토닉스 오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도 더욱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